네. 안녕들 하십니까? 이 패러디가 본물을 이루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친박 역차별론 그리고 낙하산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1년 후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논란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원 정치평론가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들 하시죠? 네. 요즘에는 참 인사 하나도 참 뼈있는 그 농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네. 요즘 막년에 가면 박수를 건성건성 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박수를 세게 쳐야 됩니다. 왜요? 북한에서 건성건성 치다가. 그렇죠. 네. 자, 일단 어제 발표가 됐죠. 사이버 사령부 조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에는 관여했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1년 내에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댓글 문제 재판 중이기도 하고 1년 내에 시끄러웠는데 결과 발표가 이제 논란을 종식시키기보다는 논란을 또 확산시키죠. 아하. 이 얘기는 좀 문제의식이 좀 안일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사이버 사령부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번 국방부 발표가 이 논란을 종식시키기보다 오히려 확산시키고 야권의 반발을 좀 불러왔다는 측면에서 과연 좀 진짜 진지하게 조사를 했느냐, 또 재발 방지책을 좀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오히려 확대시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의식이 좀 안일하다. 최소한 이런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문제의식이 아니라다는 측면보다도요, 물론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일단 정황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다시 군검찰로 넘어가고 또 재판으로도 가고 그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몸통이 지금 사이버 공무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분이 올해 말에 퇴역이에요. 올해 말에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근데 그전엔 자기가 부의사관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뭘 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검찰 수사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요. 일단 국민들이 볼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박상원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데다가 또한 정치 관여했는데 대선 개입은 안 했다란 말이 그럼 뭡니까? 정치와 대선이 대선 기관이었잖아요. 그럼 대선 기관 중에 정치 관여가 대선 관련 말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군 검찰의 결과가 나올지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재판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것도 불구속 기소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런 것도 지난번에는 구속적으로 이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 논란도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꾸만 특검의 필요성을 키우는 결과가 낳는다.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다른 조영 장관이 있잖아요.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의 개인정보 출발해놔가지고 혼내자 의심아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청와대 발표가 틀렸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잠깐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축적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야당의 특검 요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저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특검의 필요성을 자꾸만 증대시키는 그런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이버 사령부가 또 없을 이런 논란으로 해서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특히 북한이 이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그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상추밭이 있으면 상추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추를 잘 자라기 위해서 피는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를 제대로 뽑았느냐 이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추밭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전단이 필요하다면 강화해야 되고 하지만 이 강화된 심리전단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국민들을 감시하거나 국민들의 자유로운 언론을 막거나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본말이 전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전단의 필요 유무와 관계없이 차제에 국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문제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발본색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여야가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최소한 진지성을 가지고 하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난치는 거 비슷하게 상대편이 받아들인다면 또 눈 가리고 앙앙하듯이 받아들인다면 진짜 심리전단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차제에 물론 사이버 전단 요원들이 억울한 면이 있겠죠.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하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좀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우리가 이 조직을 키우겠습니다 했을 때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이버 전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한다면 예. 설득력이 약한 거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간 수사 결과라고 하니까 최종 수사 결과대에서 좀 더 적극적인 봐야 되겠죠. 예,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안녕들 하십니까 패러디에 김무성 의원도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뭐 안녕들 하십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하고 싶었던 것은 왜 친박들을 홀대하느냐 그거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뭐 있다면서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아니, 저는요 그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는 게. 네. 지금 안녕들 하십니까? 그 고대생이 그 붙인 대자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김무성 의원이 지금 뭐 소잡을 붙인 거죠, 말하자면. 영화 A3 용지 붙였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안녕들 하십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자보가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일으키는 한편으로 뭐 반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김무성 의원이 지금 대선 1년 돼가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괄 대선 대책본부장 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 집권당의 상당한 중진 의원이고 이런 의원인데 이 안녕들 하십니까에 있는 그 사회적 현상일 때 이런 걸 너무 지금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친박 홀대받는 친박들이 1년 됐는데 아직 제자리에 못 갔으니까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캠프 속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신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1년 돼가지고 엄중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집권당의 중진 의원 측은 너무 아니라는 인지가 아니냐. 푸념이다. 뭐. 아, 저는 뭐 푸념이겠죠. 물론 푸념이 친박,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 많아요. 신문 방송에 나온 얘기가 짤박, 잘림박, 홀박, 홀대박는박, 별락 다 있습니다. 뭐 원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 뭐 하나의 현상이니까 야 좋은데 낙하산 인사를 연상시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 친박이라는 이유로 홀대 받으면 안 되겠죠. 역차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현상은 뭡니까? 지금 어쨌든 낙하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네. 최근에도 지금 뭐 지역 난방공사 사장하고 그 도로공사 사장 때문에 얘기가 좀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렇던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지금 민심과 괴리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옳다 그러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그 학생의 그 대자보가 정말 뭔가 자신들의 불안감 조처럼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권당의 중진이 이런 말 하는 건 좀 안일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그 안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제 얘기 중에 저희도 이제 자막에 왜 단디해라라고 했냐면요. 김무성 의원이 이제 경상도 이제 사투리를 어제 이제 이정현 홍보수석과 이제 대선 본부장급 그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정현 수석한테 단디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한 측면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 네, 대신 이제 친박들끼리 모였을 때는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속내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죠. 그러니까 요즘 친박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일단 그 낙하산은 좀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 김무성 의원이 선거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의원이 지휘하에 선거를 치렀는데 저희가 됐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 지금 뭐 꼭 무슨 자리를 차지하기보다 그 진짜 안녕 못하고 있죠 지금. 뭐 소외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 중심으로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의 반증이겠죠. 자리를 못 갔으니까 대부분 그런 정치적 부담이 김무성 의원한테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정현 수석은 최근에 아무리 좋게 본다 하더라도 홍보수석으로 과연 적절한가. 이게 어떤 야당과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저는 그 소자보 문제는 최 교수님한테 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웃자고 한 걸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축이니까 또 망령 웃자고 한 얘기입니까? 그 소자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선대본부장 1년을 치렀는데 연말이고 우리 한번 모여서 뭐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뭐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박 이른바 그 선대본에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인사 난맥상이라고 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왜 뽑았냐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우리는 칭을대주냐. 이게요. 참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대통령제라는 이 권력 구조 하에서는요.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낙하산 인사라는 게 언제 박근혜 정부만 있었나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노무현 때도 있었고 김대중 다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비율로 보면 이번 정부가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조금 높아요. 낙하산 인사의 비율이. 예. 이런 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른바 주석이 문화 같은 거. 예. 그게 이른바 권력 집중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개헌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전 그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참 이번 1년이 이상한 게 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왜 개헌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헌 얘기 지난번에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4년 중임제 얘기했었고요. 얘기가 좀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야당이 차라리 차제에 개헌 얘기를 꺼냈었어야 돼요. 대통령은 권력 집중 매일 얘기하면서요. 네. 제가 볼 때 대통령제가 있는 한요 청와대 권력이 쏠립니다. 그럼 불통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박근혜 정부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네. 단지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 때보다 불통 논란이 심한 건 사실이고 대단히 소통이 부재한 건 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런 권력 구조화에서는요 청와대한테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불통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정확하게 나오네요. 나오네요. 뭐 요즘 프랑스 왕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대어서 저기 불통 루이 16세 부인이 마리 앙투아네트 네. 처형의 비운의 왕비였는데 네. 프랑스 혁명 때 처형된 게 루이 16세였거든요. 네. 그 부인이었어요. 네. 근데 저기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 같이 연결시키는 것도 네. 이게 해약은 다 좋은데 네. 우리 정치가 너무 저렇게 문제 본질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저렇게 하는 건 물론 정치가 뭐 피로감 주니까 나름의 긍정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 그야말로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부분이 지금. 예.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이제 당직자 불러서 뭐 막년회를 했는데 아침 신문을 보니까 나름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인터넷 정말 좀 듣기 민망한 얘기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다 듣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당직자 그렇지만 대면 소통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건의한 돈도 있다 생각했는데 뭐 다 그렇다 치고 소통에 대한 청와대의 시각, 대통령의 시각과 국민의 시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국민 4,500만을 다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현 수석이. 다 못 만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뭐 YTN을 포함한 언론이 미디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기자간담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보도 편집국장들하고 뭐 하고 했는데 공식 기자간담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국정 전반에. 예. 기자들은 자기가 묻고 싶은 게 아니고 국민이 묻고 싶은 걸 대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도 없었다는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계를 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됐다라는 비판을 청와대는 겸허히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홍보수석이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소통의 첫 번째는 뭔가 귀를 여는 겁니다. 귀를 여는 것은 스스로 마음이 자세가 낮지 않으면 귀가 안 열리는 것이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면 상대 얘기를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현 부수석 얘기죠. 네. 홍보수석은 자기가 불통이라고 비판하면 그걸 겸허히 듣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통이 아니다. 네. 이런 불통이면 계속하겠다. 라는 것은 도대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고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정기적 기자간담회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백악관에 대변인 브리핑을 하는 거를 보더라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일문일답을 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알아보고 대답을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소한 기자실과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그다음에 수석들의 원활한 토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언론과의 접촉을 많이 늘려야 돼요. 제 박성원 박사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예. 일단 언론이 국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기자들은 또 물론 대의제에서의 국회의원 역할은 아닙니다만 지금 정치가 원래 정치와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연결돼서 대의민주주의가 시행되는 거거든요. 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과 접촉을 늘리면서 언론에다 할 말도 좀 하고 홍보를 적절히 해야죠. 홍보를. 왜 자꾸 저렇게 1년 됐는데 저렇게 비판받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정현 홍보수석이 저기 대통령한테 부담을 안 가겠습니까? 저런 말씀들이. 자랑스러운 불통이 어딨습니까? 그런 불통이. 도대체 국민과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좀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고 국민과의 이 대면을 늘리는 것이 SNS도 좋습니다만 예. 좀 면대면 영어로 뭐 안 됐으면 페이스 투 페이스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청와대가 1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각에서는 또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의 또 스타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년 됐으면은 다른 대통령 좀 됐으면 뭐 거창하게 행사라도 하고 네. 그랬을 텐데 그런 걸 안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내세우는 거 그런 걸 싫어하는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변명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 행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스타일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보수주의 정치인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은 바보라고 놀림받았습니다. 기자들하고 화면 매일 깨졌습니다. 말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역대 가장 소통 잘한 대통령 또 언론 기자들이 중견 기자들이 뽑았던 가장 탁월했던 대통령이다. 네.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타일의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임 1년간의 최선 언론과의
이 프리토킹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딱 저는 질문이죠. 이게 지금 우리 정권만의, 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지금 우리 시대의 요 정권,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 권력 구조에서는요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지금 언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를 얘기하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언론과 국민과 국회가 일단 그런 인식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가 정치 중심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좋든 싫든 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그 4년 전, 5년 전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대자뷰예요 거의. 그저 노무현, 김대중 정부 큰 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갑자기 내각제를 개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권의 대통령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은 그야말로 언론과의 접촉을 기자들 방송과의 접촉을 늘리면 그걸 생방송 좀 하고 그럼 바로 이렇게 접촉되는 거예요. 언론과의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 스타일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부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은 뭔가 하면 소통이 안 됐을 때 괴담이 나옵니다. 뭐 의료 괴담, 민영화 괴담이 지금 떠돌아 다니고 이 문제를 청와대가 간단히 봐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소통이 참 우리는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소통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상원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